오늘의 제 이야기는 저의 일부일 뿐입니다. 앞의 이야기부터 차례대로 보신다면 지금 사는 이 세상이 조금은 나아 보일지 모릅니다. 지친 세상에서 번아웃을 겪거나 지금 너무 힘들거나 힘든 일을 겪었던 분들에게 제 이야기로 위안과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엔 전날 사놓은 빵이나 시리얼을 먹고, 점심엔 학교에서 급식을 먹고, 방과 후엔 학교 앞 분식으로 저녁을 때우던 때였습니다. 아침에 빵과 우유를 먹고 학교에 갔는데 명치와 배 전체가 찢어지게 아파오며 구역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비워지고 나서도 코가 예민해진 건지 모든 냄새에 구역질 반응과 엄청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양호실로 가 학교에 구비된 약을 먹고 양호실에서 쉬고 있었지만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증상이 심해지자 양호 선생님 동행하에 병원에 가며 부모님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두 분 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선 빚쟁이들과의 트러블로 핸드폰을 아예 꺼놓고 지내셨고, 어머니께서는 왜인지 연결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던 저는 휠체어를 타고 응급실로 향했고, 문진과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위장 경련 및 염증, 약간의 식중독 증상을 보인다는 초진 결과를 듣습니다. 한 글자를 얘기할 새도 없이 헛구역질만 계속하던 저는 링거를 맞아도 호전이 없자 결국 입원 권유를 받게 됩니다. 오랜 시간 걸려 나온 추가 검사 결과 상 보이는 부분이 좋지 않다고, 추가로 궤양이나 크론병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결국 응급실의 차가운 침대에서 고통에 허우적거리던 저를 보시던 양호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께 현 상황을 알리며 끊임없이 연락을 시도하셨고, 한참 만에 연락이 된 어머니께선 뒤늦게 병원에 오시며 그제서야 양호 선생님께선 학교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오신 어머니께선 본인이 만삭이니 병원에서 간호를 해줄 수 없다며 입원을 원치 않으셨고, 주의사항 및 응급 상황의 설명을 들으며 퇴원해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응급실에서 내과 교수님의 처방을 받았고, 링거와 처방약을 먹으며 당장 화장실은 좀 덜 가게 되었지만 구토와 구역감, 엄청난 통증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 되자 통증은 더 참을 수 없게 되었고, 울고 싶지 않음에도 눈물이 스스로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얼굴과 입술이 하얗게 질린 저는 다음날 학교에 가라는 어머니의 말에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침대에서 일어나지조차 못했습니다. 탈수를 막기 위해 이온 음료를 입안을 적실 정도로 먹었지만 먹으면 더더욱 통증은 심해졌고, 이에 결국 입에도 대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넘게 앓았던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끊임없는 고통에 잠을 자는 건지 의식을 잃은 건지 헷갈리는 시간을 보냈고, 3일째 이후부터는 침대에서 움직이기도 힘들었습니다. 퇴원하신 아버지께서 조금씩 부축해 주시며 병원에 입원해야겠다며 어머니와 싸우시기도 했지만 역시나 빚쟁이들의 활동 범위는 무섭기만 했습니다. 사실 입원하게 되면 앞으로 나올 병원비도 걱정해야만 했기 때문에 고통에 기절하면서도 병원 얘기를 못 꺼냈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나면서 미음을 먹기 시작했고, 조금은 기운을 차렸지만 통증과 구토, 구역감에 내과 진료를 보고 약을 더 처방받아오며 긴 시간의 싸움을 했습니다. 3주째엔 고통에 이골이 났는지 이 정도면 참을만 하다 할 정도였고, 구토와 구역감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중간중간 외할머니께서 눈물 젖은 전화가 있었습니다. 병원비도 내주고 내가 간호도 하겠다, 그러다 애 잡는다 등의 말씀이셨죠. 어머니께선 괜찮아질 거다, 약 먹고 있다고 하시며 이제 좀 나아졌다는 변명을 하시는 통화 내용에 아픔에 더불어 더 서글펐습니다. 증세가 호전되던 3주 차엔 외할머니께 먼저 전화드리며 다 나았다, 이제 학교 갈 거다, 걱정 마세요 하며 걱정을 덜어드리려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쌀죽과 이온 음료를 싸서 학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20일 만의 기적이었죠. 담임 선생님께서는 어머니와 통화하셨는지 제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온 줄 아시고 너무나 야윈 저의 모습에 걱정하시며 친구들 몰래 사탕을 쥐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가을이 가고 혹독한 겨울이 왔습니다.
저희 집은 더더욱 추웠습니다. 당장 아끼기 위해 난방을 할 수 없었고 전기장판에 의지해 등은 따뜻한데 코가 시린 날들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겨울 점퍼도 없었던 저는 살이 빠졌기 때문에 옷을 여러 벌 껴입고 그 위에 얇은 점퍼를 입고 학교를 다녔고 점점 우리 집의 혹독한 추위가 남한테 보여지는 시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더 혹독하기만 했습니다. 5학년 12살의 겨울 남다른 성장세에 얼마 없던 옷과 신발들이 작아지며 점점 볼품없어 지게 되었고 부자 동네에서 겉만 멀쩡한 빨간 딱지 붙은 집에 살던 제가 점점 초라해지자 몇 없던 친구들이 떠나가고 왕따가 되어 겉돌기 시작합니다. 겨울방학이 시작된 후 저는 무궁화호 기차를 타고 외할머니가 계신 지역의 역까지 홀로 3시간 반의 여행을 했고 외할머니께선 외삼촌의 차를 타고 멀리 시내의 역까지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그 모습에 그간의 혹독했던 겨울을 털어내는 듯 눈물이 쏟아져 역에서 대성통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외할머니께서도 저를 안아주시며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정말 많이 아팠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프고 힘들면 왜 그리 서러운지 아픔의 정도가 그전과는 달랐기에 서러움이 새로 갱신되는 느낌이었는데요. 기억해보면 10대의 철없던 시절에도 무언가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의 일기를 참고하며 매화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중간 사라진 일기들이 있지만 그 해의 일들이 하나하나 연관되어 떠오르곤 합니다. 다음 화는 더 행복할까요? 아님 더 불행할까요?